신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네. 자, 유상범 의원이요. 오늘 결정문을 낸 것은 판사가 정치적 행위를 한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나오실 줄 알고는 있었어요? 예상은 하셨나요?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네. 시점에 대해서 정치적인지 여부를 만약에 말씀하신다면은 네. 도대체 어떤 시점에 내면은 과연 비정치적이라고 말씀을 하실지 네. 제가 봤을 땐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절차하자 내지는 실체하자까지 다 인용이 되다 보니까 너무 당황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이게 검사 출신이신데 유상범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이렇게 실제로 말씀을 하셨나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이번 주에 결정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 결정을 하다니 이거는 판사의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다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네네. 예, 판사님은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떤 시점 고려 없이 그냥 오늘 내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오늘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네네.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저도 오늘 나와서 좀 놀랐고요. 예. 판결문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16페이지 되나요? 다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16페이지짜리 판결문, 결정문인데요. 자, 이번 결정의 핵심 내용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사실 그 헌법 가치라고 하는 헌법 제8조 2항에 명문 규정돼 있습니다. 네. 정당한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권 재민인 것인데 그렇다면 당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당의 권력이 일부 국회의원들 내지는 소수 윤핵관들에게 당권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당원들 책임 당원들이라고 하는데 당원들이 매일 당비 내지 않습니까? 네. 당원들이 당의 주인인 것인지를 이번에 법원이 판단한 것이고요.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차 위반에 대해서 인용이 나올 거라고 아마 국민의힘도 많은 그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절차 보완해서라도 뭉개고 가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와 내용까지 얘기하면서 헌법 조문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사 재판인데요. 그렇더라고요. 헌법 얘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공동체의 기본 규범이 헌법 아닙니까? 네. 근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헌법 가치를 가지고 판사님이 내용까지 들여다봤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판결문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 자체가 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주호영 위원장은 당의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뭐 석동현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던데 법원 결정은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박형수 원내대변인 과도한 침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정당의 결정에 법원이 잘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각 가능성을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법원이 끼어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힘 쪽의 비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은 이번 그 결정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발표를 하셨는데 그 주장이 아마 국민들은 납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재판부에서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로 간 것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비대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절차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제가 꼼수 사태, 위장 사태쇼 얘기 안 해도요. 네. 일단 내용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당대표를 당원 소환제라고 하는 당원 규정이 아닌 그냥 뭐 윤리위 해가지고 당권 정지돼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근거 없이 해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 사고는 누가 치고 책임은 누가 지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다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의 율사 출신들이 많아요. 네. 다 판사 내지는 검사 출신들입니다. 네. 그럼 전 그분들한테 역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네. 본인들이 과거에 다 재판하고 기소하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다 정당했고 이제 본인들이 의원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에서 엉뚱한 짓을 했을 때 법원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판사님께서도 재판부가 그 결정문에 남겨놨어요. 네. 정당의 자율권 존중한다. 그러나 이거는 자율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를 갈 수 없다라는 취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을 한 거를 깨달으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판결문이 이상하다. 뭐 판사님에 대해서 시점을 잘못 선택했으니 뭐 정치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공당에서 국민의 대표로 일하시는 분들이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의식이 있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결정문의 주문은 분명한데 즉 주문을 보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유상범 의원은 주호영 그렇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선임한 비대위원들의 직무는 어떻게 되는 거고 비대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은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된 것이지 직위가 박탈된 건 아니다. 비대위원장 직위는 가지고 있는데 직무만 정지된 거다. 그리고 비대위원회도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말을 어렵게 할 게 아니고요. 네. 판결문을 정독을 하면 되거든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즉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로 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 내지는 헌법 위반의 소지 때문에 결국은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게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그 판결 결정문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될 일이지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해석으로 빗들어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리수를 둔다고 보고요. 네. 마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은 유지하되 나는 직무대행만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빈축을 샀었거든요.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비대위를 못 가고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네. 갑자기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효력이 정지되지만은 나머지 비대위원은 비상상황이니까 관리하겠다? 재판부가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확정을 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 모순이라는 걸 먼저 밝히고 싶고 네. 또 장해찬 평론가 같은 경우는 막 법적 해석을 하면서 이거 입법을 다시 해가지고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거 상권 분립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전혀 부족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국회가 입법을 해가지고 판결을 어떤 걸로 돌릴 수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 대한 이해를 아무래도 헌법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이 판결문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자기들의 목적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뭐 헌법 법리고 상권 분립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자기들이 갖다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 주문에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니까 직무를 집행하지 말라고 했지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한 건 아니지 않냐. 이제 일단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비대위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비대위는 그대로 간다.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체 판단, 내용 판단했기 때문에 비대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존중한다면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직무대행으로 복귀하는 건가요? 뭐 매우 안타깝지만 책임을 져야 되시는 분이 이제 더 큰 책임을 또 맡게 되는 상황인데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의 직을 유지한다면은 네. 억지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직무대행자의 자격을 당연 취득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직무대행 자격으로서 지금 남아있는 뭐 성일종 그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직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도부를 원상복구를 하고요. 네. 본인의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시면서 원내대표를 사임하시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의 기간으로서 내년 1월까지 당을 관리하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것이죠. 네. 그게 현재 당원 당규에 따른 해석입니다. 자,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고위원들을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핵관들이 당을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준석 대표에게 우호적인 최고위원들이 보궐선거로 선출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만약 기소가 될 경우 추가 징계로 인해서 실제로 당원권 자체가 박탈돼서 이준석 대표의 퇴로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 이게 뭐 여의도에서는 이미 찌라시로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어떤 유불리, 뭐 최고위원이 누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고요. 이거는 법과 원칙, 헌법 정신이 정당 안에서 짓밟힐 때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고위원이 누가 뽑히고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당선되는 것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것도 이게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해서 지금 들고 일어난 게 아니고요. 네. 사실상 이 대표가 뭐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당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당의 민주적 정당성,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지금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고 네. 애초에 윤리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징계하지 말라는 것이 당원들의 목소리였는데 윤리위가 그거 무시하고 본인들이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그 본인의 형사사법의 문제를 본인이 풀어갈 몫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번 가처분과 그 말씀하신 유불리의 문제, 이준석 대표 거취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내용상 이준석 대표의 완승. 하지만 갈 길은 첩첩산중.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예. 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앞으로 그러면 이준석 대표랑은 뭐 오늘 연락을 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겠다 아니요, 뭐 이런 오늘 구상을 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오늘 저도 뭐 연락을 하도 많이 받아서 뭐 연락을 못 하고요. 저희 국바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계층의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 모이셨거든요. 이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한 ga지입니다. 당의 주인이 당원이다라는 거 확인받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당원 주권이죠. 그리고 당이 제발 좀 룰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당원 당규를 만들어 놓고 당원 당규를 종이장 취급하면서 왜 소수가 당권을 사유화하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도 바람직한 문제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을 뿐이고요. 저는 당원들과 함께 마음을 합쳐서 우리 당이 좀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국바세 안에서 담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최고위원 보궐선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그 원내대표직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의 뭐 거칠지만 타임테이블을 이렇게 일정표를 보여주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는 권성동 즉각 사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정책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고 새롭게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직무대행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의총 소집을 했는데 내일 비상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떤 얘기가 오가야 한다고 보이는지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우리가 백반집 갔을 때 밥과 반찬이 같이 나오거든요. 반찬 먼저 먹나 밥부터 먹나 크게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상관없다. 권성동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도 뭐 김근식 교수님처럼 뭐 정치적 책임을 좀 느끼시고 빨리 사퇴를 하시면 더 좋죠. 근데 저희가 볼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행해온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잘 안 지시고 지금까지도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 책임을 안 지셨기 때문에 저도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내일 의총을 통해서 원내대표의 거취를 포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의원님들의 저는 애당심에 크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모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